우선 알고리즘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과목들을 일반적으로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수업을 하는데 교과가 존재하는데요. 이 과목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과목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을 못해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뭐 동계산만 잘하면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죠. 자, 정말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만 하면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확률을 사용하거나 통계를 사용하거나 또는 뭐 수열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을 얼마 정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돈을 실질적으로 이자로 얻게 되는가 이런 부분 역시 사실은 그 단순한 수학 계산만 아니라 뭔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학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을 나름대로 뭐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도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수학과 우리 생활관의 어떤 상관관계입니다. 생활에서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은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한 거예요. 구글링을 해가지고 질문한 거죠.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은 필요한가? 라고 그랬더니 몇 가지 답변이 있어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고리즘과 자료구조와 같은 과목들은 왜 필요하지? 라고 하는 걸 했더니 실제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을 올린 거죠. 일단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는 어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 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그 작은 프로그램이나 작은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사실은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큰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구현할 때, 자, 큰 시스템을 제작할 때는 특히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자, 최종 결과물의 성능과 실제적으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자료 구조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은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작은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이 중요하지 않으나 대형의 시스템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료 구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 구조가 활용되어지는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점점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용량의 시스템, 그렇죠? 라지 시스템들을 설계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과 자료구조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실제적으로 왜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공부하는가 보면 취업하는 데 있어도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요즘에는 대부분들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할 때 대부분 뭘 물어보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거 개발해봤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주로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의 처리 능력을 관련된 능력을 질문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사실은 면접을 할 때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을 다룰 수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면접의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왜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결국은 데이터량이 있고 이 데이터량을 일정한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무한하고 메모리도 무한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도 무한하고 그 다음에 CPU도 무한하다라고 하면 알고리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알고리즘은 제한된 환경에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경우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어떻죠?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몇 개 안 됐어요. 제한적이었는데 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로 바뀌면서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때요?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중요한 가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즉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S전자, L전자 이런데 쿠팡이라든가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서 알고리즘 테스트를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들은 이 알고리즘을 다루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기가 탄탄하면 당연히 구현할 수 있는 능력도 따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업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인터뷰할 때 면접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객시지형 설계만을 다루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주어진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도출해야 되는데요. 자, 컴퓨터가 빨라지고 메모리 가격도 저렴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덜 중요할까?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컴퓨터 성능도 빨라지고 메모리도 저렴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처리해야 될 데이터는 하드웨어의 가격 하락, 메모리 가격의 하락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던 예입니다. 자, 이게 주어진 자료가 10의 5승계니까 얼마죠? 자, 10의 5승계 얼마입니까? 100000이니까요. 10만 개의 데이터를, 자, 10만 개의 데이터가 지금 배열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역순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게 방법 A가 있고 방법 B가 있는데 어떻다? 엄청난 성능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 첫 번째 방법은 얼마 걸렸냐면 127 밀리세컨드. 자, 다시 한번요. 밀리세컨드예요. 근데 얘는 어떻죠? 345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의 차이는 얼마죠? 자, 밀리세컨드하고 세컨드의 차이는 얼마죠? 약 1000배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능이 얼마 차이가 나는 거냐면 3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방법 A하고 방법 B. 자, 그럼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다? 방법 A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 방법 A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결과를 내지만,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거예요? 지금 방법이 하나는 동일한 결과예요. 결과는 동일한데 하나는 뭐 어펜드라고 하는 걸 쓰고 하나는 그 인서트를 쓴 거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료의 맨 마지막부터 하나씩 꺼내가지고 앞에다가 쭉 붙이는 방법이 어펜드 방법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자료를 하나씩 꺼내서 이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는 방법이죠. 그랬더니 인서트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엄청나게 B 방법보다는 빠르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마도 경험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왜 이렇게 성능이 안 좋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할 때도 사실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방법, 즉 메소드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에서도 고려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16개의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22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22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찾으려면 몇 번 만에 찾죠? 아마도 12번은 비교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0부터 해서 11번 위치에 있는 거니까 0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2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어때요? 몇 번 비교해야 돼요? 12번 비교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료가 정렬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가운데부터 비교한다고 하면 한 번, 자,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차적으로 비교할 때 12번이었는데 네 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자, 몇 배가 성능이 좋아진 거죠? 보니까 3배 성능이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자료가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얘 같은 경우에는 50번 평균 걸릴 거고요. 얘는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냐면 제 생각에는 자, 제 생각에 8번 정도면 찾을 수 있어요. 자, 50번하고 8번. 훨씬 더 좋아졌죠. 자, 근데 자료가 만약에 1000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10번 정도는 비교하니까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얘는 500번은 비교해야 되고 얘는 10번이면 되니까 최대 뭐 10번 넘지 않나 10번을 넘지 않는다는 거니까 성능 차이가 엄청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검색을 할 때도 A 방법, 자, 순차 검색, B 방법, 이진 검색. 자, 순차 검색과 이진 검색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자,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낮은 하드웨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사용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근에 보면 이제 하드웨어의 사용 가격들은 뭐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데이터량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알고리즘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낮은 하드웨어하고
클라우드 비용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빅데이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가 커진다는 거죠. 처리해야 될.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알고리즘은 우리의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다루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알고리즘 첫 번째 주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이와 같이 구글에 퀴즈 형태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짧게 1주차 알고리즘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것들을 보시면 여기 별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쓰게 돼 있으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이메일 어드레스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번하고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을 이렇게 1143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윤희,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를 보거나 그러게 되면 바로 답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그 리뷰를 한 다음에 결과를 제공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여기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학번하고 이름은 올바르게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 올바른 것을 찾아보시오. 잘못된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대형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는 대형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을 설계할 때 최종 결과물의 성능은 자료 구조에 의존한다라고 됐습니다. 두 번째, 대형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적용할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설계할 때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성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소프트웨어 관련 취업 면접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질문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뭐 다음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알고리즘 관련된 문제를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고요. 알고리즘은 무제한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능을 논의한다라고 돼 있고, 다음은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답을 한번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은 무제한의 자원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능을 논의한다. 제 생각에는 무제한의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다가 답을 찾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중 가로에 적합한 내용을 찾으시오. 알고리즘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무엇에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문제를 들으셨으면 동영상을 들으셨으면 답이 최적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최적화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좀 재밌는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매우 빨라지고 있고 메모리가 저렴해지면 알고리즘은 덜 중요해진다. 다음을 답하시오.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의 성능도 빨라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CPU의 성능도 빨라지고 여러분들 메인 메모리 크기도 요즘에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은 덜 중요해질까?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쭉 푸셨잖아요. 문제를 푸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셨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자, 제출했던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아, 자, 다음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잠시만요. 이거 너무, 잠깐, 요걸 가지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1번 문제. 다음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라고 그랬는데, 답은 어떤 거였나요? 답은, 자, 요거였어요. 자, 올바른 답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무제한의 자원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능을 논의한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실은 전체 시스템은 내가 무제한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한한 자원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능을 논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답도 이제 최적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고리즘을 배우고 그럴 때 알고리즘을 배울 때는 올바른 답을 찾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성능에 관련된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컴퓨터가 빨라지고 메모리가 저렴해지면 알고리즘은 덜 중요해진다? 이거 맞을까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답이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보면 컴퓨터의 성능은 매우 빨라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 크기도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거의 증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리해야 될 데이터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빨라지고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처리 성능이 좋아지고 메모리가 저렴해진다고 해도 알고리즘은 당연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해당된 거에 대한 답을 전달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